네, 20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일로 휴장했던 가운데 4거래일 만에 열렸던 뉴욕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에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고점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0.15% 올랐고요. 이날 IT주가 좋았던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0.44%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17,500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장이 열리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이 됐고요. 또 뉴욕 유가가 이날 하락폭을 4% 이상 확대해 나가면서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날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50 이상으로 확장치는 이어갔지만 예상치와 전월치를 밑돈 57로 발표가 되면서 주택 자재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점 부근 17,300포인트 선까지 저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IT 기업들 그리고 항공주들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저유가와 강달러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강보합권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02% 오르면서 17,51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유가와 주택 지표에 대한 부담감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장 초반에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하지만 S&P 500 지수 내에서는 항공주들이 상승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역시나 강보합권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있었고요. 202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유가와 더불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하루였는데요. 하락 전환 이후에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바이오주들까지 긍정적인 재료가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이내 상승 전환한 후에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장중에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44% 오르면서 4,654포인트의 고점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휴장 이후에 열렸던 이날 뉴욕 증시는 실적 장세에 더불어서 오락가락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유가에 대한 부담감, 주택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지만 ECB 통화정책 회의를 또 하루 앞두고 저유가와 더불어서 강달러에 대한 글로벌 경제 견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외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블룸버그에서 양호한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 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trong US dollar and cheap oil help to boost the world econom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전 세계 투자자들과 트레이더 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저유가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한 이 응답자의 58%는 달러 강세 역시 경제에 해보다는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응답자의 72%는 최근 이 유가 하락이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닌 공급 증가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의 구매력이 개선되고 결국 수입이 늘어나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등 투자 기관들은 2016년 말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오늘 열리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가와 달러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이날 조사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는 악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NBC 톡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Home builder sentiment slides a point in January to 57.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월 주택시장 지수는 5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직전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1포인트 하락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시장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낙관적과 비관적을 가늠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50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지수는 7개월 연속 50을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1월 단독주택 향후 판매 지수는 4포인트 하락한 60을 기록했고요. 또한 현재 판매 지수는 전월과 변화가 없는 61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수급 지수는 2포인트 내린 4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크로우 NAH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자들의 자신감 회복, 또 고용시장 개선 등이 주택시장에 올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종목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의 마감 상황은 좀 어땠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이슈들도 함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송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이 올랐고요. 14개 종목이 내리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섰던 종목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 등 카드사가 오름 시세였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제너럴 일렉트릭 등 1% 내외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존슨앤존스와 홈디포를 포함한 주택자재주,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금융주 등 14개 종목이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상승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크게 선전했습니다. 카드사였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42% 올랐고요. 비자카드가 0.95% 올랐습니다. 장 막판에 코카콜라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5%가량 올랐습니다. 또 이날 저유가가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정유주는 다소 엇갈렸는데 엑손모빌은 약과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쉐보론 텍사코는 1.12%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락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날 존슨앤존스, 미국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스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도 큰 부담이었었고요. 분기 매출이 월가 전망을 하회하게 되면서 이날 주가가 3% 가깝게 2.6%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홈디포가 주택 지표에 대한 부진함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날 장중에 0.7%가량 밀렸고요. 건축 자재 섹터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반도체주 중심의 IT주가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습니다. 1% 가깝게 0.84%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산업재와 소비재 섹터가 0.5% 내외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유틸리티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본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0.2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이날은요. 금융주와 더불어서 건축 자재 섹터가 실적 부진에 따라서 0.4% 이상 나란히 동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항공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이날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호실적으로 항공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델타 에어라인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하게 되면서 장중에 7.26%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동반 상승으로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 3%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5%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금융주는 모건 스탠리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동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금융주 대체로 내렸는데요. 이날 그동안에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JP 모건 체이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이날 이내 반락하면서 다우지수 내에서는 0.4%가량 밀렸고요. 골드만삭스 그룹이 1%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는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0.4%의 하락이었습니다.
이어서 IBM이 컴퓨터 시스템 업체 IBM이 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였던 5달러 41센트를 웃돈 5달러 81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장 초반에는 1% 이상 올랐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1% 이상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증시에 큰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실적 장세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특징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하루였는데요. 먼저 미국의 항공사인 델타 에어라인이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Delta Airline pulls loss after fuel hedging, upbeat on New Ye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델타는 지난해 4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7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1센트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또한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이 승객으로 인한 매출은 4.6% 늘어난 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체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8%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델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또한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리차드 앤더슨 델타 최고 경영자는 2015년 연초에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회들을 얻고 있다며 연간 20억 달러 정도가 절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델타 주가는 7% 넘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날 실적 발표한 기업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4분기 실적이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Johnson & Johnson beats fourth quarter estimate.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4분기 조정 순이익이 1.2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25센트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이 다소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1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0.6%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가장 매출이 좋았던 염증성 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레미케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은 올해 조정 EPS 가이드라인을 전문가 예상치보다 다소 낮게 측정했는데요. 6달러 12센트에서 6달러 27센트로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6달러 16센트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는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나흘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목요일로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됐고요. 또 독일에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0.52% 상승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 랠리 다시 한번 썼습니다. 0.14% 오르며 1257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까케 지수가 1.16% 오르면서 4,446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유가는 앞서 보신 대로 내렸습니다. 이날 2월 서부 텍사스산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7% 내린 46달러 39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수요 둔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면서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이 온스당 1.4% 오르면서 1,294달러 20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상으로 5년 내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올랐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1.8% 오르면서 3달러 90센트까지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 흐름 좋았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올랐고요. 670포인트 선에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공포지수는 4.73% 내리면서 19.96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는 이날 반등했습니다. 14포인트 오르면서 753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 키우면서 10원 40전 오른 1,08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중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결과 보여주면서 N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키웠고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강세에 따라 0.46% 오른 93.04포인트 기록했고요. 끝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 내렸습니다. 0.03%포인트 내린 1.8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은 다소 좀 포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대체적으로 좀 포근한 날씨가 될 것 같고요. 저녁에는 다소 좀 비 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 소식 이후에 또 내일은 약간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